네, 앞서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오늘 우리은행이 재상장됐는데 재상장된 첫날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의 향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우리은행 지금 하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또 전망 자체는 아직은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이 지금 상장되기 전에 저희가 지금 가격이 11,900원이었거든요. 또 이번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일단은 논리는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쌌던 것 같다. 상장가가요? 네, 17,100원이면 좀 비쌌던 게 아니냐. 지금 KB금융이나 여타 금융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PBR 수준을 놓고 봐도 좀 상대 좀 비쌌다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은행 매각 관련해서 지금 인수 지금 대상으로 좀 꼽히고 있는 쪽이 지금 교보생명 쪽하고 중국의 안방보험인데요. 자, 일단은 교보생명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고 중국 쪽도 좀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이게 좀 또 시간이 또 끌리지 않을까라는 여러 불안감들이 형성되는 부분이 오늘 지금 우리은행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가격권 하한가 떨어진 거 감안해 보면 추가적인 어떤 하락 한두 번 더 나오면 좀 바닥은 잡을 걸로 예상됩니다만은 당분간은 좀 불확실한 요인들이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매각과 관련된 뉴스에 좀 주가가 출렁일 수 있는 공산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또 DA 테크놀로지라는 또 신규주도 상장이 됐습니다. 이 기업도 지금 아주 가격 제한폭 가까이 하락하고 있죠. 2차 전지 이제 설비 제조, 그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은 2차 전지 이제 중소형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마켓쉐어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위에 가깝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지맥스라는 기업이 있긴 한데 이 지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조 관련된 매출에 대한 쪽이 붙어 있어서 2차 전지만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DA 테크놀로지가 마켓쉐어는 이제 가장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상장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유통 물량에 대한 쪽이 얼만큼 되느냐에 대한 쪽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SDS 같은 경우도 상장할 때 보면 구주 매출로만 이제 상장이 됐고 신주가 없는 상황에서 구주 매출 이제 분양에 대한 좀 매우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매우 적습니다만은 상장되는 유통 물량에 대한 쪽이 이제 전체 주식수에서 20%가 좀 넘었었기 때문에 시세를 단기적으로 내기 좀 어려웠던 이제 그런 흐름이었고 오히려 지금 공모가 근처로 다시 한번 내려간다라면 오히려 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 중에 또 삼성전자 이 낸드 플래시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를 밑돌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다소 좀 고전을 겪고 있는데 이 메모리 쪽에서도 다소 이렇게 부진을 하다면 어쨌든 관련 주가 전망이나 실적 전망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이 지금 삼성전자가 1등이죠. 2등이 도시바, 그리고 샌디스크, 마이크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등이고요. 인텔이 6등인데요. 삼성이 거의 한 30개월 가까이 지금 1등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30%가 살짝 깨졌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삼성이 좀 중국 시안 공장 쪽에 좀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 양산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또 내년도에 다시 또 30%대를 다시 탈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주가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너무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 V낸드에 대한 삼성이 이제 왜 V낸드를 선택했을까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메모리 수요가 이제 급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중국으로 국내외 이제 9월달, 10월달 이제 수출 물량을 보게 되면 이제 SSD 이 서버 수요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SSD 서버는 이제 SSD 낸드 플래시를 하드디스크처럼 만든 이 SSD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에 트래픽에 대한 증가 대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대한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계속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백업되는 그 서버가 이제 클라우드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서버로 백업하는 이 수요에 대한 쪽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기가 단위로 20기가, 15기가, 국내에서도 30기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테라 단위로 주고 있고요. 10테라, 36테라까지 이렇게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규모에 대한 쪽에서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서버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급증을 여전히 예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시황뿐만 아니라 특히 이 반도체 시황에 대한 쪽을 낸드가 내년 이후에는 이끌어 나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게 교보증권, 뭐 증권주 내에서 교보증권의 낙폭이 오늘 9%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분석했던 우리은행 또 이게 매각과 관련해서 연결지어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교보증권 낙폭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연결지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였죠. 어제 이제 그 교보생명 쪽에서 이제 이사회를 열고 우리은행 인수전에 이제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제 그 얘기 나오면서 교보증권이 이제 바로 급락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교보증권의 최대 주주가 교보생명입니다. 지분을 한 51.6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은행 인수전에 뛰어들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증권을 포함해서 이 교보그룹사의 전반 계열사들 어쨌든 간에 또 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마이너스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일단 주가 하락의 원인 같은데요. 지금 또 얘기 나오는 부분은 보면 또 교보생명이 또 인수 안 할 수 있다라는 또 분위기도 형성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틀이 일단 잡히는 걸 봐야만이 좀 판단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교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점을 이렇게 보고 있죠. 이제 연금 시장에 대한 쪽이 개화되기,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쪽이 개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교보가 상대적으로 좀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특히 이제 채권 운용에 대해서 높은 그 메리트가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 이 우리은행을 인수를 하게 되면 이 교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접근도에 대한 쪽에 있어서 다른 쪽들과는 달리 엄청난 우수성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이 우리은행을 인수했을 때 그러면 농협이라는 인프라를 우리투자증권이 활용을 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상품 판매에 대한 측면에서 엄청난 그 활용도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그 시너지 효과를 예상을 했듯이 교보도 만약에 우리은행을 인수한다라면은 교보증권뿐만 아니라 교보그룹 전반의 이 상품 판매에 대한 쪽이 상당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이 오늘 선물 쪽에서는 좀 매도 규모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